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글자 모양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에 앞서서요. 저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커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커서라는 것은 글자가 써질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걸 커서라고 합니다. 깜빡이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제 거 화면에 보시면 이게 깜빡거리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저희는 커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마우스를 사용해서 클릭을 누르고서 쓰게 되면은 그 위치에 글씨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백스페이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서 뭐 엑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 수업을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스페이스 키와 딜리트 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백스페이스 키는요, 빨간 박스로 되어 있죠. 제가 키보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게 백스페이스 키예요. 빨간색, 즉 엔터 키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조금 엔터 키랑 크기가 비슷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쓴다는 이유일 겁니다. 이 백스페이스 키 같은 경우는요, 커서의 앞글자가 지워집니다. 즉 깜빡거리는 글자죠. 자, 지금 커서가 제가 보셨을 때 이렇게 리포트해 놨어요. 그래서 이자와 오자 사이에 놓고서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 있죠. 이거 한번 누르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깜빡거리는 거 앞글자가 지워져요. 자, 그 다음 딜리트 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딜리트입니다. 이거는 커서 뒷글자 삭제예요. 즉 깜빡거리는 거 뒤에 글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는 것이 딜리트 키입니다. 요것의 차이점을 모르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실 때 그 커서를 반드시 요 끝에 놓으시고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삽입과 수정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몰라셔서 제가 아주 당황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요 삽입과 수정해 보시면요. 삽입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커서가 커서 오른쪽 글자가 밀리면서 써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셨을 때 현실이라고 되어 있죠. 현자 앞에 갖다 놓으시고 제가 과거라고 쓰게 되면 어때요? 과거 현실이 돼가면서 어때요? 오른쪽 글자가 밀려나가죠. 여기에 삽입입니다. 삽입은 글자가 밀려나가요. 네.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커서 오른쪽 글자가 지워져요. 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요 상태에서 여기 현재 요 앞에도 제가 과거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요, 이 삽입과 수정의 열쇠가 어디 있냐면요, 문서의 맨 끝에 여기 상황선 보이시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라고 써져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수정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과거라고 써볼게요. 과거에.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수정 상태에서는 글씨가 어때요? 지워져 가면서 써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A4지 10장 다 쓰게 생겼어요 라고 저한테 긴급하게 SES를 청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로 조정을 하십시오. 네. 아니면요, 여러분들 요 키보드에서 보시면 딜리트 키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인서트 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요 키를 누르셔도 이 부분이 삽입과 수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두셔도요,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일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서 작성은 뭘로 한다? 우리는요, 삽입 상태에서 문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어때요? 문서를 작성하시다가 고달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자 모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문서 작성 한글 2010에서 보셨을 때요, 거의 모든 화면은 편집 상태에 있습니다. 이 편집의 상태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모든 화면 구성원이 여기에 다 있어요. 구태여 입력이나 서식 쪽으로 안 넘어가셔도 모든 작업을 이 부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이라는 것은요, 글자 크기와 글자 색깔을 조절해주고 글자체를 지정해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요, 블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셔서 블럭 잡으시고 편집 탭 위에 보시면 글자 모양 보이시죠? 네, 글자 모양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글자 모양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비읍을 누르게 되면은 비와 비읍짝이 들어간 모든 글씨체가 다 나오죠.
그런데 초보자들한테는 솔직히 이렇게 안 가르쳐 드려요. 초보자들한테는요, 반드시 글꼴에 있는 역삼각형을 누르셔서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어떤 글씨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나중에 알아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HY 산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에 쪽에 있는 것이 글자 크기입니다. 여기는 역삼각형을 누르셔도 되고요. 위아래 화살표를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글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요, 보셨을 때 글자 색깔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글자 색깔 클릭하시고, 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이 체크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은 분홍색 나와 있죠. 네, 이제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거고요. 클릭하고 누르시면 이게 글자 색깔 보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블럭 잡고 글자 모양입니다. 위에서요. 지정을 하셔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저랑 같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이에요. 예, 글자 속성인데,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가가가가 써져 있죠. 첫 번째 가는 진하게예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한 0.2초만 참으세요. 그럼 아래쪽으로 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기울림, 밑줄, 취소선, 글자의 3분의 1 지점에 뭐가 들어가죠? 선이 들어갑니다. 자, 외곽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림자고요. 네, 양각, 음각입니다. 위첨자, 아래첨자고요. 위첨자는 여러분들 X제곱 같은 거 쓸 때 써주는 기능이죠. 위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글씨, 아래첨자, 예, 화학식 기호 같은 거 써줄 때 써주는 거고요. 저 부통 모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어때요? 아래쪽에 나타나죠. 부통 모양은 한꺼번에 취소를 해주는 기능을 부통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요, 진하게와 밑줄을 선택해 주시면 밑줄이 들어가죠. 여기에 글자 색깔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글자 모양이 들어옵니다. 글자 크기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요. 네, 밑줄까지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상태로요. 물론 여러분들 이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요거 서식 상자죠. 네, 서식 상자 있는데 우리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 서식이란 말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 서식이라고 그러죠. 이 서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글자 속성을 얘기해 줘요. 제가 이 폴포즈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HY3B에 글자 색을 분홍을 넣어줬고 진하게 같은 걸 넣어줬어요.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식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모양에 들어가지 않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 오른쪽 부분에서 이렇게 궁서체 바꿔주시면 바꿔져요. 글자 크기 바꿔주시고요. 진하게 밑줄 있죠. 밑줄도 네, 역삼각형 누르시면 이렇게 이중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취소선, 글자의 3분의 1 거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고요. 글자 색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해제하고 싶으시면요, 했던 거 다시 한번 누르십시오. 그럼 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서식 상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정렬이겠죠. 다 서식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저희 수업하시다 보면은요, 이 서식 상자 이 부분을 없앨 때가 있어요. 그럼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요걸 리본 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도구 상자 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어때요? 위에 쪽에 어때요? 리본 탭이 없어졌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식 탭까지 없어집니다. 물론 편집해서 써도 돼요. 네, 써도 되는데 서식 상자는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접힌 부분을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안 되는 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자, 다시 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이에요. 자, 기본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속성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글자 크기에서 이 기준 크기는 글자 크기를 바꾸시는데 가끔 보시면 상대 크기에 가셔가지고서 퍼센트를 줄여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대 크기는요, 비율입니다. 다른 글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글씨가 어떻게 그 비율, 그 글자보다 더 작은 비율로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 크기는 만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장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장평은요, 장평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커지면요, 글씨가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숫자가 작아지면요, 글씨가 홀쭉해집니다. 이 장평의 범위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50부터 200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퍼센트 비율은 100%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130까지 늘려주죠. 하시면 글씨가 어떻게 돼요? 뚱뚱해진다고 표현을 해요. 글자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돼요? 그쵸? 다른 거랑 글자 높이는 변하지 않았죠. 옆으로 더 뚱뚱해지는 것이 장평입니다. 네. 그래서 글자 모양이에요. 여기 와서.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늘려볼까요? 네. 180까지 늘려볼게요. 설정 누르시면 어때요? 네. 또 글씨가 더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는 기능이죠. 이게 장평이에요. 다시 블럭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자, 하셔서 장평 부분인데요. 장평은 기본이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간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자간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요. 어때요? 글자 사이가 벌어지고요. 숫자가 작아지죠. 그럼 글자 사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요 자간은요, 마이너스 50부터 어디까지냐면요, 50까지입니다. 네. 기본은 얼마에 놓고 써요? 0에 놓고 써요. 이게 자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가 이제는 레포트 같은 걸 작업을 할 때 이 장평과 자간을 조절을 해가지고서 A4지 10장을 다 조금씩 채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주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죠.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요. 그쵸? 네. 하셔서 이렇게 자간 같은 거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자간을 10을 주면은요, 어때요? 글자 사이가 조금 더, 이게 안 들어갔구나. 벌어지는 느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저희가 많이 써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장평을 50을 줘요. 그럼 어때요? 글씨가 확 줄어들죠. 예.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20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로의 높이가 넓어져 가면서 어때요? 글자 크기는 더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세로 확대라는 글씨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요 덱 같은 경우는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기준 크기는 10에 놓으시고요. 장평을 200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평을 200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 확대가 돼 버려요. 그래서 글씨가 어떻게 되죠? 옆으로 좀 퍼지는 이런 느낌으로 글씨를 작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평과 자간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글자 색깔은 했고요. 음영색 있죠. 이 음영색은요, 뭐냐면요, 글자 주변에 들어가는 색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영색은 너무 진하게 주지 않죠. 연하게 주는 것이 정통입니다. 자, 보세요. 설정 눌렀을 때 어떤가요? 글자 색 주변에, 글자 색깔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글자 주변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프리젠트 블럭 잡으시고 글자 모양 지정해서요. 자, 글자 색깔이에요. 글자 색, 얘가요. 자, 글자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글자 색을 이렇게 약간 검정, RGB 약간 흰색으로 안 나오죠. 자, 흰색으로 바꿀게요. 요거 완전히 완벽하게 흰색이 나오게 할 때는요, 이 부분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열려요. 오른쪽 화살표로 돼 있으니까 기본에 놓으시면 흰색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글자 색깔 없어졌죠. 음영색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파랑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안에 색깔은, 자, 주변 색깔 어때요? 파란색으로 바뀌고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음영색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기능도 있고요. 자, 글자 모양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글자 위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음영색을 한번 줘 볼게요. 네. 빨강색으로 주면 어때요? 자, 음영 색깔만 바뀌었죠. 글자는 그냥 글자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여기에서요. 글자 위치를요. 퍼센트를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그러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글자 위치가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영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대 위치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써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색 주고요. 파란색 주니까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럼 똑같이 빨간색을 줄게요. 하셔서 이번에는요. 내려줄게요. 숫자 위치를. 자, 30까지 한번 마이너스 30이에요.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런 식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때 여러분들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상대 위치를 글자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얘를 처음 상태로 돌려야겠어요. 그쵸? 이런 거 색깔 넣어놨을 때 처음 상태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해줬던 거 있죠. 이거를 어때요? 색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고 글자 위치도 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수업을 해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해라? 바꿨으면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바꿔놨죠. 이 부분을 블럭을 이렇게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입니다. 자,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기준 크기 다 10으로 놓을게요. 사실은 문서 작업하실 때 글자 크기를 10으로 놓으시면요. 너무 작아요. 자, 최하 13포인트로 주고요. 자,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글꼴이 어떤 글꼴이 가장 보기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 경험상 굴림이나 도둠체가요.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눈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 같은 경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거의 굴림이나 도둠체를 좀 쓰는 편입니다. 해주고요. 장평 100에 자간 0입니다. 여기서 보통 모양 딱 체크해 주죠. 그럼 여기에 있던 거 다 해제돼서 들어갑니다. 자, 속성 다 해제됐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가겠습니다. 글자의 이 가장 기본적인 색상은 오피스 계열이에요. 오피스에서 검정이고요. 음영 색깔 색 없음으로 빼시면 됩니다. 설정하시면 맨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글자 모양의 가장 기본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글자 모양에서요. 여러분들 확장 부분과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